저는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정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암의 발생, 암에 걸릴 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나 성, 남성, 여성 이런 요인들은 다 배제하고 암의 발생을 확률을 높이는 위험인자 1등이 흡연보다 더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위험인자. 다이어트. 여기서 다이어트는 살을 빼기 위해서 나 다이어트 한다의 그 다이어트이 아니라 식이 습관이죠. 그죠?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신 분 몇 살? 바로 이 할머니죠. 프랑스의 장 깔망 할머니인데요. 모든 것을 다 좋게 하면서 수명도 연장하는 게 그런 약이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긴 있죠. 바로 이거죠. CR이라고 하는 것. 역설적으로도 CR은 칼로리 리스트릭션, 즉 소식이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 이 그래프는 그 뒤에 마음껏 칼로리를 준, 마음껏 먹게 한 그룹이고, 노란색 그래프는 칼로리를 줄였더니 현저하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얼마를 줄여야 할까? 하루에 몇 퍼센트를 줄여야 할까? 이 초록색, 이 녹색 그래프는 정상적으로 먹이를 준 그룹, 면역 기능도 참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종양도 덜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너무 일찍 줄이면 이 쥐들이 생식을 못해요. 번식 그 쥐인데요. 얘네들이 이 두 마리가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쪽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먹이를 준 그룹, 이쪽 그룹은 하루에 35%만. 그랬더니 어때요? 성장 속도가 느리겠죠. 영양분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또 칼로리를 제한한 그룹 25분. 그래서 정상적인 음식 칼로리는 2000에서 3000 칼로리 하루에, 줄인 그룹은 1400에서 2000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3년 하다가 그만두시고 혈관이 말랑말랑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진다. 그리고 혈압이 낮아진다. 조절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사람에서는 소식을 하면 오래 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또 침팬지, 또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도 수명이 길거든요. 20, 30년. 이 실험 결과를 볼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작은 생쥐나 유전자에 영향을 주기에 그런 일을 할까? 이 유전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유전자를 대상으로 약을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효모에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 즉 포도당을 줄이면 20번 내지 30번밖에 못하는 이 번식을 40번에서 50번 하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칼로리를 줄였더니 효모에서 그런 실험을 해서 유전자 하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썰트잉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찾았는데 칼로리를 줄이고 제한했더니 썰트라고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썰트가 높아져? 그러면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 썰트를 높이는 약을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 전에 우선은 이게 맞는지, 진짜 썰트가 수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이 효모의 정상적인 수명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썰트를 더 줬어요. 이 유전자를 더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 오래 살죠. 그래서 썰트라고 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약을 찾았죠. 그래서 찾은 이게 이 컴파운드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있을 텐데요. 와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 프랑스인들이 지방식이 많이 하는데 건강하게 유럽 사람들 중에서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와인 우리처럼 포유류균 쥐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해서 쥐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맨 앞에 보여드린 실험은 쥐에서 칼로리를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칼로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까만색 그래프는 쥐에서 정상적인 먹이를 준 그룹.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좀 독특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 쥐에다가 하이 칼로리를 더 높였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보면 지방을 많이, 즉 사람으로 따지면 매일매일 삼겹살을 엄청 많이 먹인 거죠. 그랬더니 수명 그래프가 뚝뚝 떨어지죠. 그죠? 2008년도에 새로운 논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시기에 이 화합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without extending lifespan, 즉 이 실험군에서는 이 수명을 더 늘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 레스베라토르라는 그 화합물은
최소한 면역 반응은 참 좋게 하고 염증 반응도 떨어뜨리고 또 뇌 기능도 참 좋게 하고 그리고 수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유류에서는 큰 효과는 없고요. 다만 하이 팻 다이어트 즉 고지방식이를 할 때 이 화합물을 주면 정상적으로 돌린다. 이 컴파운드, 이 화합물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약 130개의 임상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로버시하다. 즉,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식이 조절과 우리의 삶과 죽음, 질환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영원히 사는 세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식세포, 저의 정자세포나 제 와이프의 난자세포가 존재한다면 그걸 꺼내서 배양하면 영원히 삽니다. 적절한 영양분을 주면. 두 번째는 줄기세포, 영원히 사는 생명체 있죠. 박테리아죠. 얘네들은 실험실 조건에서 배양하면 영원히 삽니다. 세포 나무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 나무는 요세미티 파크에 있는 나무인데 생명체의 종마다 늙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의 평균 수명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 수명은 제가 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14%, 20% 각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요. 앞으로 4년 후에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인구 2명당 1분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즉 10명당 5명이니까 2명당 1분의, 즉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3, 4년 전부터 이렇게 노인 인구 65세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더 늦춰야겠다. 왜냐하면 이쪽 세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우리는 노인 인구를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체로 약 평균 69세, 약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각 주요 국가, OECD 국가를 보면 정년 나이인데요. 이거를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가짜 뉴스인데요. 유엔이 또는 WHO 세계 건강 기구인가요?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학문적인 의미보다도 보건산업 경제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질환은 들어가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질문에서 이런 것들이 암에 걸릴 확률, 암뿐만 아니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제가 요 오른쪽에 뭐라고 써놨잖아요. 성과 나이를 배제하고, 그렇지만 질환에 걸릴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노년의 질환, 장애 손상이 있고요, 그죠? 특히 당뇨를 포함한 성인병 이런 것들은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프로그램돼 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하는 게 이론과, 아니다, 뭐가 실수해서, 즉 세포 외부의 자극을 받거나, 네 가지 이론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우리 종의 이익 이론, 그리고 대사 활동 이론, 그리고 노화 지원화 이론인데요. 들을 텐데요. 첫 번째는 종의 이익 이론, 즉 한 세대가 죽어야만 후손 세대가 그 유전자를 받아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사 속도 이론, 즉 생명 활동을 빨리 많이 쓰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생명체들이 일찍 죽는다. 제가 지지하는 이론은 바로 이것인데요. 노화의 진화 이론. 노화 현상, 늙는 것, 또 병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현상들은 인생 후반부, 즉 번식이 끝난 후, 동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생식이 끝난 이후에 되는 거죠. 즉 만약에 생식 이전에 나타난다, 늙고 병드는 것이, 그러면 그 집안은 멸종했겠죠. 번식 이하 들수록 높아질까?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염색체잖아요. 이런 게 23쌍이죠. 한쪽은 아버지 쪽, 한쪽은 어머니 쪽에서 온 것, 동일한 유전자. 양쪽의 유전자도 똑같아요. 두 번째는 유전자가 달리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번식 메커니즘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동물들의 인생을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출생해서 서너 마리, 많게는 대여섯 마리, 10마리 이상도 낳습니다. 우리는 아이 하나 또는 쌍둥이. 번식한 자식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꼬물꼬물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번식이라는 메커니즘을 두고 가만히 보면 이 아이가 빨리 번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왜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번식이 불가능할까?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이렇게 죽어가는데요. 번식할 수 있는 연령의 피크가 있고 점점점 못합니다. 그죠? 참치와 상어를 비교해 보면 참치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몇 개월 후부터 알을 낳습니다. 꽤 많은 알을 낳고요. 알이 굉장히 작아요. 이 상어는 25년 알에서 깨어나서 25년 동안은 번식을 못합니다. 바로 이거죠. 내 비용을 우리의 유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까? 즉 번식에 쏟고 일찍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체를 보호하고 몇 번에 걸쳐서 번식을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체의 차이는 바로 이거죠. 적대적인 환경이 있느냐, 즉 나의 포식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아이들은 예전에 들깨 시절에 포식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빨리 번식을 해야만 내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아이들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즉 경제적인 생명관 입장에서는 생식에 대한 투자를 어떤 패턴으로 할 것인가가 바로 노화와 죽음으로 이 아이처럼 빨리 낳는 것을 그거를 차단한다면 우리의 수명이 길어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번식 연령을 딜레이하면 수명이 길어질까? 실제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는 초파리 가지고 실험했는데요. 초파리인데 마찬가지로 번식 연령 많이 낳는 아이들을 보면 수명이 더 짧고 데이터는 참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옆에 서펠러 섬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섬과 이 대륙에는 똑같은 주머니 쥐라는 이 동물들이 살아요. 근데 섬에 사는 애들은 좀 몸집이 작아요. 똑같은 종인데 대륙에 있는 여기 대륙에 육지에 있는 애들은 몸집이 커요. 섬에 사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수명이 길고요. 그럼 사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남성의 수명, 남성성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건 2012년 기사인데요. 조선시대 그 내시 기경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다른 조선시대의 다른 집안들하고 비교를 해봤죠. 은억 81명의 평균 수명은 70세 넘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양반 집안, 목시 집안, 신씨 집안, 서씨 집안 비교해봤더니 어때요? 약 50세에서 55세 사이 내시들은 70세 이상, 약 10살에서 15살 오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생식에 투자할지 아니면 나를 회복할지 식이 문화, 식습관이 성장 속도를 결정하고 그것이 번식의 연령의 차이를 결정하고 그것이 수명을 결정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발생 요인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12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번식 패턴을 조절하고 또는 무슨 알약을 먹어서 그런 것처럼 조절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다른 생명체들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76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이 만약에 60세 때부터 하루 칼로리를 30%를 줄인다면, 즉 하루에 2끼만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은 2개월 더 사십니다. 그렇지 않고 25살 때부터 하루 칼로리를 20% 정도 줄여요. 그러면 약 4년 반 정도 오래 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그럼 우리의 노화, 그리고 질환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초고령 사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도대체 있을까? 그러면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는 산업 또는 그런 바이오 헬스 산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